다시 출발. 인간들은 미련한 건가? 그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지?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니,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야. 분명히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똑같은 누구에게는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다. 그 24시간을 어떻게 최적화되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남들과 똑같이 하는 삶, 최대한 단축된 시간에 이루고 나머지 시간들을 확보한다. 확보된 나머지 자유로운 시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연구를 안 하냐고. 그리고 연구를 했으면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못하느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물론 말처럼 변화를 시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 도전이고 모험이고 위험부담 따르고 당연히 뭔가 변화 되려면 바뀌려면 변화를 줘야 되겠지. 변화를 주는데 위험이 따르지 않고 편안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싫으면 결국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게 그러면 이게 그냥 좋으면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하던가. 그러면 왜 불평불만을 하는 것도 불평불만하는 에너지로 과감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변화를 주던가. 그러면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어차피 나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뭔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라는 거고 세상사이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네. 답답하고. 그래서 살짝 약간 방황을 하다가 몇 시간 그래 원래 예정도 없이 그냥 산에 오기로 마음먹었어. 산에 오니까 좀 나은 것 같네. 근데 머리 아픈 건 여전한데 내는 어지럽지.
최근 동물의 배설물이 눈에 띄게 많네. 엊그저께 오늘 수요일인가? 벌써 산행한 지 1, 월, 화, 수 4일이나 지났군. 4일 전에 토요일날 산행할 때 내려갈 때쯤 엄청나게 낮은 톤에 살짝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뭐 이런 소리가, 울음소리만으로도 덩치 큰 멧돼지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살짝 그 울음소리 잠깐 들었는데 긴장감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산길을 많이 다녔잖아요.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산길을 이렇게 많이 다녔을 텐데, 그러다 호랑이를 만나기도 할 텐데, 호랑이의 덩치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울음소리가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우렁찰 텐데,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혼을 다 뺏길 수 있겠다.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모든 사지가 마비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그런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에도 실제 그런 덩치 큰 호랑이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엄청난 그 낮은 톤에 포효를 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진짜 꼼짝달싹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야. 포효라. 세상 확 엎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온갖 괴롭힘과 가진 핍박들이 나의 의지를 자꾸만 거꾸로 하는구나. 급하게 산에 오느라고 검을 가지고 올 걸 그랬나. 오늘 많이 덥던데. 덥긴 덥네. 사람이란 게 어떻게든 살아가면 살아가게 돼 있는데, 나도 지금처럼 이런, 어떻게 누가 보면 미친 듯한 생각을, 미친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 누차 말하지만. 무슨 지가 뭐라고 세상을 뒤엎어. 그래, 난 지금은 나는 보잘것 없다. 그건 인정하겠다. 지금 보잘것 없어. 그래.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세상을 뒤엎는다. 내가 뜻한 바대로 세상을 다 뒤엎어 버린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현실이라는, 사회라는 세상적 환경이 너희들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일전에 팬데믹을 겪었듯이 분명히 장애인은 또 다른 팬데믹으로 세상을 덮쳐올 것이다.
그때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조용히 잠자코 준비했던 모든 에너지들이 그것과 공명하며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일단 경험을 했었지. 팬데믹이란 혼란들을. 자, 그것보다 몇십 배 더 큰 혼란이 올 테니까 두고 보라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건 잘 알다시피 그 누구도 그 누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자연 친화적이지 않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자연이 견디다 못해 토해내는 거야. 나는 예민한 순수한 예술가로서의 감각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것 뿐이고, 나 또한 자연에 가까운 생체 리듬을 가진 자로서 그 세상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이렇게 잠시라도 산에 와야 숨통이 트인다는 것을 느끼면서, 팬데믹이 오기 전 나는 혼잣말로 분명히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예언이라면 예언인데, 예언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래 혼잣말로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 불과 1년 2년 후에 바로 그런 상황이 도래했지.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혼잣말로 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 저 수많은 차들이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 오염된 세상의 공기가, 이 탁한 공기가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 일단 나 오늘 이후 계획은 없다. 나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일단 산행을 좀 하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마음 같아서는 산에서 밤을 보내고 싶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 또 일정이 있네. 지금 거의 20일 넘게 지금 두 번째 바이크 운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부품이 왔다고 엊그저께 연락이 왔기 때문에 내일 그 부품 교체하러 가야지. 참 속도감 있게 가끔씩 바이크를 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생체 리듬이 조금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내가 늘상 말하는데
평소에 이런 작은 습관, 그 습관까지 갈 필요도 없고, 평소에 이런 행동,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과 다른, 뭔가 다른 내일의 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시점부터, 그전에는 나도 너무나 일반적이었어. 원문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그냥 말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 거지. 그러나 그 후로부터, 그 말을 한과 동시에 나는 그때부터 세상을 뒤엎어야겠다는 뭐 그런 야망이라고 할까, 열정이라고 할까, 글쎄 그런 단어는 안 울리는 것 같고, 나는 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천명의 마음의 울림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과감하게 행동을 시작했어. 그래서 바로 애지중지하던 차를 처분해버렸고, 그리고 곧바로 첫 번째 바이크를 장만했고, 좀 더 CC가 높은 걸로 장만을 하려니까 이게 또 바이크 전용, 내가 전문 용어는 안 사용할게. 바이크 전용 또 면허증을 또 획득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웬만하면 다 독학으로 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학원을 등록해서 새벽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면허증 취득해서 두 번째 바이크를 장만한 거거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았거든.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거고, 근데 과감하게 그냥 즉각 행동으로 옮긴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바이크를 그렇게 장만하고 완전히 나의 생활 패턴, 모든 사고 방식들이 180도 바뀌었지. 무조건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긴다. 혹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야. 참으로 즉흥적이다. 즉흥적으로 뭐가 떠오르면 행동으로 옮겼으니 즉흥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 뭐 틀린 말도 아니야. 오늘도 지금 즉흥적이니까 나도 예상치 못했던 거고, 이 시간 내가 산에 와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 즉흥적이지. 어쩌면 이런 즉흥적이라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좋다, 즉흥적이다. 그런데 어떤 생각,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항상 계획적이진 않지 않은가? 즉흥적이지 않은가? 가끔 우리가 살다가 뭐 하고 싶다 이럴 때 계획적으로 막 계획해가지고, 나는 그 뭐뭐 하고 싶은 것이 뭐뭐 하고 싶어야 돼 이렇게 하고 계획해서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잖아. 불현듯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뭔가 저 깊은 곳에서 마음이 울리면서 말하는 거거든. 뭐뭐 하고 싶다, 간절히.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실제로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할 수 있도록 행동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즉흥적인 게 맞네. 즉흥적인 것이 결국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네. 즉흥적인 것이 답이다. 즉흥적 삶을 살아갈 때 그대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즉흥적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용기도 없으며
그럴 만한 실천적 의지도 없다. 간절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아무튼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산도 타기 시작했고, 목숨을 걸고, 거의 목숨 걸다시피. 바이크 타는 순간순간에도 어쩌면 목숨을 걸듯이, 그래, 어떤 측면에서는 참 철부지처럼 보이고, 이제 60을 향해 가는데 그 나이에 20대도 아니고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피가 끓어올라야지. 피가 끓어올라야 세상을 뒤엎던가 말던가. 내가 좀 더 과거에 태어났다면 말을 타고 다녔을 텐데, 나의 바이크는 단순한 바이크가 아니라 나의 말이다. 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신명나게 달려가는 말. 첫 번째 바이크로 전국 안 가본 데가 없네. 저기 남해 끝까지도 갔다 오고, 저기 북단 끝까지도, 휴전선 근처까지 가고 싶었지만, 옛날 생각하고 갔더니 이 일반인들은 아예 접근 못하게 하더만.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그랬었나. 아예 동네 주민 아니고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옛날 내가 거기서 GOP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때 그 시절에는 그 GOP 군사 작전 지역이 아닌 지역 전까지는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었고, 다만 이제 그 마을 주민이 그 군사 지형에서 뭔가 농사라도 짓고 있으면 마을 주민 같은 경우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더 하단으로 내려와서 아예 길을 차단해서 놔서, 내가 2번인가를 이쪽 서쪽 북단 끝 그리고 동쪽 북단 끝을 도전을 해봤는데, 그렇게 가로막아서 여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별로 뭐 갈 생각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북단 끝까지도 가보고, 서해 동해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울릉도는 못 가봤는데 다음에는 울릉도도 가봐야 될 텐데, 울릉도는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는데, 뭐 사람들이 누군가 갔다 오더니 좋다고 하긴 하던데, 뭐 나는 뭐 여행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순시라고나 할까, 그런 차원에서 암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다. 내 목적은. 부산도 굉장히 여러 번 갔다 왔네. 굉장히 오래 걸리지. 바이크로 가면 국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탈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맨날 여기 이 정상을 오르는데, 내가 오늘은 좀 제대로 보여줄게. 하면은 굉장히 험하거든. 이 화면에 이게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이 바위들만 이루어지고, 거의 뭐 약간 절벽을 오른 듯한 그런 길이야. 물론 이 정도는 뭐 그냥 어린애 장난이지. 거의 뭐 미끄러질 듯 가파른 절벽도 나는 타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산이 참 마음에 들어. 가까우면서도 적당히 긴장감을 주는 산을 탈 수 있는 산이니까. 이 화면에 안 잡힌단 말이야. 잘 이게 지금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 일단 첫 번째 정상까지만 올라가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겠네. 화면이 안 잡혀요.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 험한지가 잘 모르겠어. 화면 이게 왜 그렇지? 실제 상황에서는 딱 느껴지는데 화면이 좁아서 그런가? 왜 이게 안 느껴질까? 하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실제 형태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동물들이 보는 세상과 인간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고 하잖아. 즉 우리 눈에 이렇게 상이 맺혀서 이 보이는 모든 지금 내가 보는 이 산 속에 이런 모든 장면의 컷들이 사실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의 눈도 정확하지는 않다. 이게 느껴지나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막 밧줄을 해놓은 건데, 나는 맨날 오는 것 때문에 이 밧줄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못 먹어서 그런가? 먹는 것 자체가 나는 먹는다는 게 먹고 숨쉬고 자고 싸고 이게 왜 이렇게 혐오스럽지?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웠는데 더럽고 추악스럽게 느껴지고 죄악처럼 느껴지고 사실 죄악이지. 내가 일전에 벼가 어떻게 자라서 우리 밥상까지 오르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사실 어머니 딴전 죄악이야. 물론 그 시절처럼 굉장히 내가 민감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내가 싫다는 얘기지.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요정처럼 글쎄 요정이 진짜 이슬만 먹고 사나? 그건 모르겠네. 다른 걸 또 먹고 살지도 모르지. 인간의 영혼을 먹고 살 수도 있잖아. 어쨌든 나도 이슬만 먹고 살던가 인간의 영혼만 먹고 살던가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뱀파이어처럼 인간의 피를 먹는 뱀파이어. 왜 인간의 피를 먹을까? 인간의 영혼의 일부분을 흡수해도 될 텐데 피를 먹음으로써 인간의 영혼의 일부분을 흡수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피에는 인간의 영적인 것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서 그런 비슷한 문구를 본 것 같은데 피와 영적인 것에 대한 것. 그래서 피를 함부로 자신의 몸의 것이 아닌 외부의 피를 함부로 섭취하지 마라. 그런 구절을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류의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는 성경 문구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특정한 단체에서는 내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수혈을 받지 않지. 남의 피기 때문에, 자신의 피가 아니라 외부의 피기 때문에 수혈을 엄격히 금한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피가 아닌 남의 피를 자신의 몸에서 만드는 피보다 더 많은 양을 수혈을 받으면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다고 하던데, 뭐 말이 부작용이지 약간 다른 변화를 보인다는 거야. 몸에서 그동안에 자신이 만드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뭐 마치 다른 사람의 신장 이식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든 눈이든 뭐든 이렇게 이식을 받았을 때 본래 그 이식을 받기 전 이식을 해준 사람의 느꼈던, 예를 들어서 심장을 받았다고 할게, 이식을 받았다고 할게. 그럼 그 사람이 느꼈던 그런 어떤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령 물론 이제 그 영화의 소재로 쓰여서 어떤 A라는 여성으로부터 어떤 한 남성이 심장이 그 여성 A라는 여성만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심장이었다. 그러면 그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 A라는 여성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A라는 여성 앞에 가면 그때 그 남자가 심장의 변화를 보이듯이 변화를 보이더라. 물론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그 A라는 여성이 자신의 타입도 아니고 자신이 좋아할 만한 선호하는 그런 대상도 아닌데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어쨌든 어찌 보면 피라는 것은, 우리 몸에 흐르는 피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 피가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뭐 물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 피, 물, 그러고 보니 참 신기하네. 붉은색의 피. 특정 파충류는 피 색깔이 녹색이거나 다른 색깔을 띠고 있지. 어쨌든 피가 왜 붉은색일까? 피라 피. 신기해. 무슨 얘기를 하다가 피 얘기까지고 흘러왔네.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더니 말도 참 많네. 내가 워낙에 주변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그런지 말이야. 모르겠다, 이런 말은 해봤자 의미도 없고. 아무튼 나는 내가 세상을 컨트롤한다. 세상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컨트롤 한다라고 말하지만 곧 내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엎는다.
더 큰 팬데믹이 닥치는 날 나는 은밀하게 조용히 준비하면서 세상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상 잠깐 쉬어야겠어.